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핫하게 등장한 단어가 한국은 이었다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미 의회에서 바이러스 통제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다는 건데요. 한국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준비한 자료부터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인구당 검사 수를 딱 한국이랑만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 빨갛게 표시된 작은 막대가 우리나라 그래프죠.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당 검사 수가 더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리고 이건 반대 입장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 수와 실업자가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가지고 온 비교 자료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사태 초기였던 1월에는 양국이 비슷한 상황이었고 3월에는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고 실업률은 미국이 1월에 비해서 살짝 더 많이 늘어났네요. 우리나라는 살짝 줄어들었고요. 이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5월 기준 자료인데요. 사태 초기에 열심히 대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재 사망자 수나 실업률이 말도 못하게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트럼프는 봐봐, 우리가 지금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다니까.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한국보다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편에서는 한국은 초기에 잘 대응하면서 검사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와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태 초기에 한국처럼 대응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외신들이나 정부기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미 의회 청문회에서까지 미국을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친미 정권을 세웠던 나라들은 거의 모두 다 썩어빠진 정부 아래에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온갖 지역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만 해도 미국이 일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지역 갈등을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복지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 펼치다가는 저렇게 된다고 맨날 협박하는 여러 나라들도 실은 친미 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다들 어느 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서 그런가 기가 정말 보통 센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우리 말과 글을 잃지 않았고 한국 전쟁의 분단, 독재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도 자기네 말과 글, 게다가 고유 화폐까지 쓰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죠. 게다가 냉전 이후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의 내정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미국. 그 미국의 영향 아래서 70년을 보낸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심장이라는 의회에서 미국이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은 싫지만 미국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분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말이죠.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을 한 단계 완화하려는 순간에 이태원발 감염이 터졌는데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여전히 상승세인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사 기간에 따라서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하나같이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고 있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면 결국 이겨낼 거라는 확신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태원 얘기 잠시 해보면요. 이거 좀 속 터지는 얘기인데요. 지난 9일에 인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무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미심쩍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글쎄 학원 강사에다 따로 과외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12일에 그 사람이 다니던 학원이랑 과외하던 학생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학원 학생 3명이랑 과외 학생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연관된 확진자만 해도 9명이나 나왔어요. 게다가 9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12일까지 3일이나 검사가 늦춰졌으니 그 기간에 이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 수가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인천시장이 무직이라고 속인 확진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써놓은 트윗을 보니까 추가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가 2군데인데 그 교회 2개만 합해도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 교회 신도들 가족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나 인원이 더 늘어나겠냐고요. 지금 검사해야 할 인원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따로 선별검사소를 차려놓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인 거 보이시나요? 춤은 지들이 추러 가서 무직이라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이 어르신들이랑 애기들은 무슨 죄로 이 땡볕에 나와서 저 긴 면봉을 코에 넣어가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거며 저 수많은 검역관들은 무슨 죄고 우리 국민들은 속 터지고 세금 쓰고 이 시국에 춤추러 다니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럴 수 있고요. 거기 가서 병에 걸려온 것도 죄는 아니죠. 하지만 무책임하게 자기를 무직이라고 속인 건 분명한 범죄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검사비랑 치료비까지 싸그리 다 구상권 청구해서 평생이 걸려도 다 갚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치면 모를 것 같죠? 검사 안 받으면 못 찾을 것 같아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빨리 검사 받고 투명하게 동선 밝히면 단순한 감염자가 되는 거고요. 검사를 안 받거나 검사 받고 나서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보통 기가 아니거든요. 찾는다고 하면 싸그리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빨리빨리 검사 받으세요. 그나마 개학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천만다행 아닙니까? 이 상황도 반드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